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로 쌀쌀하게 출발해 낮에도 22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이 22도,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에도 구름 많겠고 당분간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10월로 들어서면서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의 첫 산별 세노조가 생기면서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포스코 사측이 이 세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직원단체 카톡방의 동향을 감시하고 또 다른 노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사측이 노사문화그룹이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새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새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를 전파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역할까지 임원에게 지정했습니다. 노조의 부정적인 사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 단체 카톡방을 감시해 대응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측 노사문화그룹 회의장에서는 비대위, 기존 노조의 가입 우수부서를 발굴하고 분위기나 가입 현황을 홍보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 노조 측은 이러한 문건을 연휴 기간인 지난 23일 포스코 대책회의 현장에서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회사가 포스코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측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정우 회장은 노사 모두 업무 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포스코 직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일상 업무상 필요한 내용과 정보 수집 차원에서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고 노조 집행부를 무단 침입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2년까지 울릉도 독도에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추진합니다. 울릉도 독도에 면세점과 카지노 등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해상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고 국제 크루즈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릉도 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으로 입주민들이 반발했던 포항 자이 아파트에 대해 포항시가 21일자로 사용 승인했습니다. 포항 자이 아파트는 지난 7월 하자와 미시공 사례가 발견돼 포항시가 지난 8월 임시 사용 승인을 통해 보수 보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일부 입주자들의 불만이 남아있지만 시공사와 입주자 중재에 나서 준공 후에도 AS팀이 1년간 상주하는 조건으로 최종 사용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지만 포항은 투자하기 힘든 도시라는 오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민원만 생기면 인허가를 올스톱하다 보니 포항에서 사업하려면 소송부터 먼저 준비해야 할 지경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포항시는 대잠 사거리 남쪽에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 1, 2심에서 연거푸 패소한 뒤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 의견을 참고했다지만 행정소송을 상고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행정남용과 세금 낭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도지군의 노른자위 땅은 잡초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포항시가 2014년 도시계획 인가 당시 대규모 점포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짓도록 고시해 아파트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끝내 불허해 포항시가 승인한 행정행위조차 스스로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포항터미널 재개발 불허도 논란입니다. 33년 된 남루한 건물은 2년 전 종합안전평가 때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지진과 화재로 균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터미널 측은 백화점과 호텔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대기업이 없다며 불허했고 영세한 터미널 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만 지방도시, 촌도시 우습게 알고 달라든다.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진정성 있는 투자 의지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검토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현대백화점, 신라호텔 다 데리고 왔을 때도 포항시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백화점, 대기업 백화점을 데리고 오면 하겠다. 그거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채 포항시가 투자 양해각서부터 덜컥 체결해주는 바람에 불신과 논란을 자초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6년 대기업 효성이 대주주로 참여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의 용도까지 변경해 줬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환경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포항시는 태도를 돌변해 사업 철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두호동 롯데마트 개설 반려건은 포항시가 소송에는 이겼지만 행정처리 과정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업자가 전통시장 발전기금 100억 원 출연과 연간 200억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 판매를 제의했는데 이강덕 시장은 투자자에게 모욕적인 말로 거절해 실리와 포항시의 품격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생산기지, 그리고 생산도시로서는 상당히 급이 높은데 지금 소비 기반이라든지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좀 균형을 서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 중 만난 사업가들은 한결같이 포항에 투자하지 않겠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초대형 어떤 복합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오히려 인근 사람들이 포항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을 오히려 세워보고 싶은데 투자하려는 사람도 못하게 하니 이게 무슨 시정입니까? 비록 중소기업이어도 포항 투자자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포항시는 이들을 단순히 이익만 긁어가는 장사꾼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민원 있는 것은 하지 마라고 한다면은 주민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픈 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 동안 포항 시내 단 한 군데도 망치 소리가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작 대기업은 포항에 관심도 없는데 포항시가 대기업 유치 타령만 하는 사이 인구는 유출되고 장사가 안 된다는 한숨 소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5년간 대구 경북의 버스 택시 운전기사 가운데 73명이 범죄 행위 등으로 면허 취득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대구 경북의 버스 운전기사 9명과 택시 운전기사 64명이 범죄 경력으로 면허 취득 자격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택시 운전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실제 자격 취소까지 한 달 넘게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관광협회는 경주에서 신경북 관광비전 선포식 및 제45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경북도는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을 비전으로 믿을 수 있는 관광, 일자리가 있는 관광 등 4개 전략을 발표하고 관광 활성화에 공이 큰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조 500억 원에 이르는 각종 농업 보조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집행함에 따라 포항시도 6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포항시의 쌀 직불금 해당 면적은 6,457헥타르로 11,000명에게 57억 원, 밭 직불금은 1,950헥타르로 5,000명에게 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12월에 지급하던 직불금이 올해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한 것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즘 대구시 인사는 권영진 대구시장 측근 챙기기 용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낙하산이라는 비난이 나오는데 다들 지난 선거에서 권영진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자유한국당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대구 청소년 지원재단의 대표 채용 공고입니다. 최소 1년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채용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원래 청소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이곳 이사장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입니다. 결국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 청소년지원재단 대표를 사실상 뽑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올해 대구 청소년지원재단의 예산은 63억 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억 원이 대구시 시비로 충당되는 만큼 대구시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경애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검찰청 쪽으로 활동하면서 범죄 예방 지도사나 이런 자격증들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물론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도 나름대로 사명감이 없으면은 여기는 할 수 없는 자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관피아에 이어 정치 마피아, 즉 정피아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에 여러 차례 행정사무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와 대구시가 유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시의회의 어떤 그런 본연의 어떤 기능들을 좀 무디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최기령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도 최근 대구시 교통연수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대구 청소년지원재단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별 문제 없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시의원 출신인 전임 김대현 대구시 교통연수원장은 권영진 시장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구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구시는 김의식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도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으로 내정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덕과 울진, 울릉 등 성장 촉진 지역 16개 시군에 국비 지원 지역 개발 사업비 690억 원을 투자합니다. 영덕은 고속도로와 해양생태자원 간 연결도로, 주황산 탐방로 정비, 울진에는 현종산 풍력단지 진입로 개설, 울릉도는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의 의료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송에 있는 경북 북부 이 교도소는 의사가 한 명도 없고 대구와 안동교도소, 대구구치소도 의사가 정원보다 한 명씩 부족합니다. 여성 수용자 전용 병실도 대구교도소는 2개, 대구구치소는 1개뿐이어서 여성 수용자들의 의료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활용기술 연구 등 미래 원자력기술 연구 개발에 지역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원전 해체 부지 잔류 방사능 측정을 위한 무선 계측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고 포스텍은 방사성 폐기물 포장과 운반 용기 개발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텍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 중인 원자력 안전 인공지능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4년간 연구비 10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퇴계 선생의 숙부이자 유년 시절의 스승이었던 송제 이유 선생의 고서적과 고문서 1,800여 점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됐습니다. 퇴계 선생이 직접 쓴 동, 묵적 등 귀중한 자료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옥정동 송제 종택에서 500년 가까이 보관된 동, 묵적 필첩입니다. 퇴계 선생이 직접 쓴 것으로 숙부 송제 선생 연보 등이 실려 있습니다. 종택 사당에서 나온 고서적은 1,100여 책이 넘고 고문서 700여 점 등 1,800여 점에 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됐습니다. 길게는 500년 가까이 종택에 보관됐던 고서적과 문서가 집을 떠나면서 정부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섭섭하지요. 그래서 집에 사먹 이거 우리 어른이 워낙 이제 거간을 하셔가지고 나도 그만 어른한테 가지고 이 책을 제가 다 만졌어요. 그러다 이래 나가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퇴계 선생은 숙부 송제가 아버지와 다름없었으며 특히 12살 때 송제로부터 논어를 배우고 학문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기탁된 고서적과 문서를 분류하고 원형 복원 작업을 거쳐 이를 토대로 송제 이후의 학문 등을 연구합니다. 퇴계 선생에 관련된 자료도 많고 또 퇴계 선생이 직접 쓴 송제 선생의 연보라든가 묘관 후지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됩니다. 유교 책판과 현판, 고서적 등 50만 점의 국학 자료를 확보한 한국국학진흥원은 자료 수집과 함께 확보된 자료에 대한 연구 활동에도 적극 매진할 방침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와 함께 아직도 종택이나 문중에는 많은 국학 자료가 남아있지만 허술한 관리로 도난과 망실의 위험이 높다며 하루속히 기탁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23개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3회 경주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토암산에서 체화한 성화를 시민운동장에 안치하는 것으로 시작해 육상과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윷놀이 등 8개 종목으로 기량을 겨룹니다. 또 신라인의 먹과 기상을 음악으로 재현한 신라 고추대의 퍼레이드와 극단 두두리의 풍물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이 2018년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자료실에 치매 도서 코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치매의 원인과 증상, 간병 관련 도서를 비치하는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은 치매 극복에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기 위해 중앙과 광역치매센터가 지정합니다. 영덕군 보건소는 다음 달 2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0개 병의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와 함께 자체 예산을 들여 국가유공자 부부와 의료보호 1, 2종 대상자, 장애 1에서 3등급,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소에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7기 도정 슬로건으로 새바람 행복 경북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트와 연결된 붉은 물결은 새바람으로 경북의 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행복이 담긴 하트는 경북도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슬로건 디자인은 각계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이 22도,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에도 구름 많겠고 당분간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10월로 들어서면서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